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PC 운영체제 과목의 첫 번째 시간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념, 어떤 게 운영체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분류. 자, 운영체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세 번째는 운영체제의 관점. 네 번째는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념입니다. 자, 정의를 보면 자, 제한된 컴퓨터의 각종 자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인간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길이라는 거죠. 통로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그 사람과 기계 사이에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바로 운영체제인데요. 자, 우리가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컴퓨터 안에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깔려 있죠.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자, 한정된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부팅을 한다고 하죠. 컴퓨터 이 기계죠, 기계. 이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명령어를 알아듣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간과 기계 간의 여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인간과 기계 간의 맨머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예, 통로 역할을 한다. 기능,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 관리. 컴퓨터 시스템 안에는 수많은 자원을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기능. 또 프로세서, 여러분들 이 CPU라고 하죠. 그다음 메모리, 램, 자, 주변 장치, 파일 등을 관리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응용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깔려야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할입니다.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이 있고, 즉 사용자죠. 기계가 있고, 이 중간에 사용자의 그 명령을 기계에게 전달시키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하고요.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를 공동 사용. 그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은 사용자가 여럿이라고 보는 개념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엑셀,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게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띄워도 걔네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걸 사용했다, 저걸 사용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 자, 이렇게 공동 사용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큰 컴퓨터 머신은 사용자가 여러 명이 붙을 수 있거든요. 덤터미널을 이용해서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띄웠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 내부적인 계획을 운영체제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 자, 그 다음에 에러 처리, 사용자들의 간섭 방지, 자원의 사용량 계산. 자, 동시 처리, 병렬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신속한 사용, 통신, 네트워크 관리.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매니지먼트 역할을 운영체제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적이요. 예,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거 목적이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 목적이에요. 자,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 하드웨어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목적이 되겠고요. 성능의 최대 발휘, 그러니까는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처리 능력. 자, 일정 단위 시간 동안 컴퓨터가 하는 처리의 작업량은 예, 높아야 되겠죠. 자, 응답 시간. 자, 우리가 엔터하고 한참 있다 결과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의 빠르게. 예, 그게 이제 응답 시간이고요. 응답 시간은 짧아야 되겠죠. 자, 사용의 용이성. 쉽다는 거죠. 쉽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전혀 뭐 윈도우의 그 기능도 모르고 해서 어떻게 파일을 복사하고 카피하는지 모른다. 안 되는 거죠. 사용의 용이성, 그러니까 쉬워야 된다는 거죠. 운영체제를. 예를 들어서 그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는 전부 더블 클릭과 클릭 뭐 이런 거 위주의 명령이라면 일일이 명령을 다 쳐서 하는 그런 운영체제도 있죠. 그거에 비해서 운영체제 그 윈도우는 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용이 쉬워야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용이성은 높아야 되겠습니다. 신뢰도. 컴퓨터가 올바로 작동되는 그런 신뢰도가 당연히 높아야 돼. 그래서 처리 능력과 사용의 용이성과 신뢰도는 높아야 되는데 응답 시간은 짧아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구성,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컨트롤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 프로그램 안에는 자, 감시,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작업 제어 이런 게 있고요.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예,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영문은 컴퓨터가 이해 못해요. 다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그 번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어 번역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서비스, 각종 어떤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문제 처리 프로그램들. 자, 그래서 이 그 제어 프로그램은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컨트롤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제어 프로그램, 처리는 언어 번역, 서비스, 문제 처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구조를 보면 일단 커널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자, 커널, 인터럽트 처리기, 디스패처는 이렇게 분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프로세서 동기를 위한 기능 지원. 자,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가장 핵심이에요. 커널은. 자, 기억장치 관리기, 그 외에 입출력 시스템, I/O, 입출력. 자, 파일 관리기,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러. 짧게 그 어떤 기능을 짧은 처리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긴 프로세서 생성 소멸 제어. 자, 명령어 해석기.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더블 클릭 이거는 실행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명령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구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용자의 대화. 이 이제 명령어 해석기를 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운영체제의 목적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처리 능력. 예, 처리 능력은 높아야 됩니다. 자, 반환 시간 엔터 했는데 막 1시간 있다 돌아와. 그러면 안 되죠. 아주 짧게. 그래서 반환 시간은 최소화 시켜야 되겠고요. 사용 가능도, 가능성, 용이성, 이 가능성을 당연히 높여야 되겠고요. 신뢰도도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높은데 요것만 짧아요.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운영체제의 기능.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전원을 딱 켜잖아요. 컴퓨터 전원을 딱 켜면 징 하고 이제 부팅되는 소리가 나면서 기계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서 이 모니터에
윈도우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제 화면에서는 이 데스크탑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부팅. 부팅은 메인 메모리로 운영체제가 올라오는 것. 그 메인 메모리로 로드되는 것. 이게 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장 매체 관리, 운영체제 기능이죠. 당연히.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에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의 자원 관리, 여러 가지 자원을 관리한다. 파일 관리 기본이죠. 자, 태스크는 작업이에요. job, 작업. 예, 작업, job. 같은 개념인데, 자, 다중 프로그래밍. 우리가 그 PC를 키면, 컴퓨터를 키면 일단 그 게임도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고, 익스플로러도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엑셀도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중 프로그래밍. 자,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PU는요, 그 한 어떤 그 단위 시간 하나에 한 개 잡밖에 처리를 못해요. 근데 얘네들 다 처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조금씩 시간을 나누어서 얘네들을 빠르게 시간을 나누어서 전부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분할 시스템. 자, 다중 처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하는 CPU는 한 개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이 CPU도 4개, 쿼드코어 4개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CPU가 여러 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뭐 뻑이 났을 때 나머지 돌아가니까 컴퓨터는 돌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가 여러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여러 개가 여러 프로그램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다중처리. 가상기억 장치는 우리가 그 램이라고 하는 주 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뭐 적당히 크겠지만 얘한테 올라가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행을 요구해. 그러면 우리가 보조기억, 주기억 장치가 아닌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운영체제를 속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는 그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가짜다.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상용 운영체제의 종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MS-DOS는 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있기 이전의 운영체제죠. 그래서 얘는 지금 싱글적이에요.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윈도우에서는 엑셀, 게임, 뭐 한글 이렇게 다 우리가 열어서 거의 동시에 하는 것처럼 수행을 할 수 있지만 MS-DOS는 프로그램 한 개밖에 실행 못한다라는 것. 자, 윈도우라는 버전은 9가 최초 버전이고요. 그 다음 98, XP, 7, 뭐 2000,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윈도우 10, 예, 10, 뭐 그 이상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이 상용 운영체제의 종류지만 훨씬 더 많은 운영체제의 종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운영체제의 등장에 대해서, 분류에 대해서 보는데, 일단 등장에 대해서 좀 보면, 50년대 초반, 자, 1946년에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년대면 거의 지금, 그 컴퓨터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GM사죠. 우리가 보통 GM, 제너럴 모터스, GM사에서 IBM 701이라고 하는 예, 최초의 운영체제, 예, 그 여기에 들어가는 최초의 운영체제가 개발이 되었고, 그 전에는 운영체제의 할 일이 사람이 해서 직접 처리가 됐어요. 사람이 운영체제 기능을 해서 직접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것. 예, 50년대의 특징을 보면 일단 일괄 처리 시스템, 작업 제어너. 이게 바로 여러분들 job control, 예, job control 랭귀지. 그래서 이런 그 운영체제가 할 일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등장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처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잡도 하고 B라는 잡도 하고 C라는 잡도 있는데 얘를 해야 돼요. 근데 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잡을 모았다가
모았다가 한꺼번에 실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말 빨아야 되고요. 수건 빨아야 되고요. 각종 무슨 옷 같은 거 이렇게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빨래통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세탁기를 돌리는 그런 개념이 바로 예전에는 컴퓨터 한 번 돌릴 때마다 그 비용이 비쌌으므로 이런 식으로 모았다가 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요거를 배치, BATCH, 배치 처리라고 합니다. 배치 처리. 배치 처리는 우리나라 말로 일괄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초기 운영체제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며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장치 구동기라는 것을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따로 떼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0년대 초기 컴퓨터 처리 방법 중 하나. 그래서 처리할 데이터를 뭐라고요? 모았다가, 이게 중요한 거죠.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배치 처리라고 하고요. 자, 이제 상주 모니터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는데, 사용자가 한 번에 한 작업씩 수행하던 것을 한 개의 배치로 묶어서 자동 처리 하게 한 운영 체제를 상주 모니터, 배치로 묶어 자동 처리하게 한다. 자, 상주 모니터 구성 요소로서 인터럽트, 트랩 벡터, 장치 구동기, 자, 순서와 대기 작업들, 제어 카드 해석기, 뭐 이런 것들이 상주 모니터의 구성 요소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의 장점이요. 싸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죠. 자, 반환 시간이 늦어요. 나는 이거를 오늘 줬는데 다른 잡 모아서 한다고 뭐 한 2, 3일 있다 받았어.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늦는 거죠. 반환 시간이 늦고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작업이 또 어려워요. CPU가 그 유휴 상태라는 거 하는 것은 놀고 있다 이런 거. 놀고 약간 일하지 않고 쉬고 있다. 이런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단점을 보완한 게 상주문이다. 아까 모았다가 자동 배치 처리한다 그랬죠. 자, 오프라인 연산, 온라인이 아니라 자, 버퍼링은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러나 그 잠시 임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버퍼링 있고 스플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 보완 방법이 있고요. 이 스플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유 모니터 있죠. 공유 모니터가 아니라 공유 프린터. 공유 프린터에서 일단 A라는 사람이 날렸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날렸어요. C라는 사람이 날렸어요. 그러면 공유 프린터 안에 있는 스플링이 얘네들을 얘가 맨 처음에 왔기 때문에 이제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B나 C는 안 받는 게 아니라 받고 여기서 잠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요거를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거라고 했는데, 자, 지금 멀티 프로그래밍, 자, 이 자체는 싱글 프로그래밍에 반대되는 말이고요. 이것은 바로 윈도우와 도스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도스는 내가 여러 가지 잡을 한꺼번에 하고 싶어도 한 개의 한 잡밖에 못해요. 그런데 윈도우는 엑셀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한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중앙 처리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 개념이 바로 멀티 프로그래밍이고요.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CPU 누굴 먼저 적당히 하느냐. 자, 그다음 기억 장치 관리 기법도 있고 그 스케줄링 교착 상태 이제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동시에는 못 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라서 이렇게 서비스할 때 A는 B를 기다리기를 요구하고 B는 C가 기다리고 C는 A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작업이 끝나지지 않는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태. 이게 이제 교착 상태거든요. 뒤에서 이제 운영체제 개념에서 나올 텐데요. 그 교착 상태를 고려해야 되고 병목 현상 동일한 말입니다.
영목 현상. 자, 병행 제어 및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장점이요. 다중 작업을 구현하죠. 당연히 시스템 효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단점이요. CPU가 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기억장치 관리 기법 해야 되겠고요. 스케줄링 기법 해야 되겠습니다. 자, 멀티 프로세싱. 자, 앞에서는 멀티 프로그래밍. 지금요. 멀티 프로세싱. 여러분들 이 프로세싱 얘가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용 기억 장치를 통해서 2개 이상의 프로세서 CPU라니까요.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는 거. 최근에는 쿼드코어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공유된 주기억 장치 사용을 스케줄링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존재가 있고요. 장점 CPU를 여러 개 사용하니까 작업 속도 신뢰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그 컴퓨터가 이렇게 그 다운될 일이 없는 거죠. 다른 CPU가 존재하니까. 자, 시분할 시스템. 자, 요거 뭐냐면요. 한 대의 컴퓨터로 일정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예전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슈퍼컴, 굉장히 그 기능이 슈퍼한 컴퓨터 있죠? 이런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달아서 여기서 사람이 일하고 여기서 사람이 일하고 여기서 사람이 일할 때 CPU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A라는 작업을 하고 이 사람이 B라는 작업을, 이 사람이 C라는 작업을 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그 요청을 하잖아요. 엔터 하면 요청하는 건데, 요청을 할 때 이 컴퓨터는 하나란 말이야. 근데 얘도 다 서비스해야 되니까 시간을 뭐 한다? 아주 짧게 분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타임 쉐어링 시스템. 그지만 이들은 자기 혼자 쓰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누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들이 눈치를 못 채요. 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CPU를 사용해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적재할 수 있고, 단점은 얘가 머리가 아픈 거죠. 얘네를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본인이 알아서 스케줄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자, 실식 리얼타임 시스템.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 실시간 처리, 지금의 은행은요 모두 실시간 처리예요. 내가 10,000원을 맡기면 10,000원이 자동으로 내 계좌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몇십 년 전의 은행은 내가 이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게 계산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은행원들이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뭐 전산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온라인 시스템, 이런 은행에 이런 단어가 붙었어요. 온라인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실시간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 도입, 이런 뜻은 지금 내가 10,000원을 맡기면 10,000원이 지금 시간에 그게 그 통장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리 대상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해서 결과를 산출한다. 예전 은행은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자, 장점. 사용자의 노력이 절감되고 처리 시간 단축되죠. 비용 절감돼요. 단점이요. 자, 자료의 일시 저장 및 대기가 필요하고 특정 상태의 재현이 불가능하죠. 시스템 장애 발생하면 당연히 또 실행이 또 불가능하죠. 자, 실시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분산 처리 시스템. 자, 분산은 여러분들 흩어진다라는 그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잡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잡을 여기 B라는 컴퓨터, C라는 컴퓨터, D라는 컴퓨터, E라는 컴퓨터에 조금씩 나눠서 얘네들이 처리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는 이퀄 네트워크 시스템, 같은 얘기예요. 네트워크 시스템.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 프로세서 사이에 특별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교신하면서 이런 잡들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교신하면서 한 조직 내의 동일한 업무, 얘기했잖아요. A라는 잡 수행하고 정보 교환을 위해서 네트워크로 상호 결합된 시스템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이요. 자원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런 A라는 잡을 동시에
이들이 처리를 못하겠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없다면 이렇게 못하겠죠. 자, 계산 속도는 당연히 증가해요. A라는 잡을 이게 쪼개서 하니까 당연히 속도 증가하고요. 통신이 발달해야 이런 분산 처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관점을 볼게요. 운영체제에 대한 관점은 사용자의 관점, 시스템 프로그램 특히 명령어 해석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자, 프로세서 관점은 운영체제를 프로세스 상태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중앙처리장치 CPU는 한 시점에서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니까 각 프로세스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자, 자원관리자 관점. 운영체제를 시스템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의 집단으로 보는 관점이 자원관리자 관점인데, 프로세스 관리 기능, 기억장치 관리 기능, 장치 관리 기능, 정보관리 기능 등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계층구조 관점도 있고요. 계층 1 프로세스 관리, 두 번째는 기억장치 관리, 세 번째는 프로세스 관리, 주변 장치 관리, 파일 및 데이터 관리 등의 관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확장 관점 있고요. 기능적 관점, 작업 제어너 관점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자, 시스템 프로그램의 정의 한번 볼까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 정의해두는 명령문 데이터를 가진 프로그램. 자, 특징, 컴퓨터의 작동, 수행에 있어서 기본되고요. 하드웨어 환경을 직접 제어합니다. 컴퓨터 제조회사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프로그램으로는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종류는 일단 뭐 매크로, 뭐 링커, 로더, 상대 로더 뭐 이런 게 있는데, 매크로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코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매번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간단한 코드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기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축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단축키. 예. 자, 그다음 링커. 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모듈 간의 호출 및 공동 데이터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조각조각 모듈로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네들을 원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조각조각 이렇게 모듈화 됐죠. 이걸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묶어줘야 돼, 이게. 링커. 예, 링커라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 묶어줘야 되겠고요. 자, 로더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0과 1로 바뀌었어요. 어떤 그 언어가. 그러면 얘를 메모리로, 메인 메모리로 적재해야 돼. 올려야 돼. 이 올리는 기능을 누가 한다? 로더. 예, 로더가 바로 메인 메모리를 올려야 되고요. 절대 로더와 상대 로더. 여기서 어떤 기계 코드 미리 지정된 봉지에 올라가는 것과,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할 때 그 상대인데, 예, 상대 로더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역할, 잘못 설명한 거,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 뭐죠?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 이래야 맞는 거죠. 1번을 틀린 답.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 자원 공유, 자,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자, 1번을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 자, 처리 능력의 향상 맞고요. 반환 시간의 최대화, B. 반환 시간의 최소화. 예, 엔터 했는데 1시간 있다 나타나. 안 되죠. 사용 가능도의 향상, 신뢰도의 향상. 맞습니다. 자, 2번만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시스템 간의 운영체제의 분류,
자, 작업 관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처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운영체제의 관점, 여러 관점이 있었었고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링커, 로더 이런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